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이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냉방 가전제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에너지 대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히 독일 시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 추위까지 서둘러 대비해야 할 상황이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폭염에 휩싸인 유럽. 독일 역시 펄펄 끓는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독일 남부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기온은 40.3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함부르크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긴급 구조 요청이 소방당국에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Und mein Bruder wohnt in Brandenburg und da brennen zum Teil die Wälder sehr heftig. Ich würde mich freuen, wenn der Wettergott bei maximal 30 Grad aufhört. Nicht mehr. 그동안 독일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은 전체 가구의 5%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번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에너지 비용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폭염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독일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벌써 때 아닌 겨울 추위까지 서둘러 대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건축 수리공인 악셀 슐터 씨. 다가올 겨울 걱정에 요즘 땔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난로에 불을 떼며 점검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Bezahlen. Und Holz ist da eine etwas günstigere Variante. Und wenn das Gas dann wirklich ausbleibt, wenn die Politik da nicht einlenkt von der deutschen Seite her, dann werden wir frieren. Und ich will nicht frieren. Deswegen kaufe ich mir Holz, um sicherzugehen, dass ich im Winter warm habe. 독일은 겨울철엔 대부분 가정이 간단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스 난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막으면서 에너지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위기감은 유럽 전역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나무와 석탄 등 다른 땔감은 수요가 늘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됐는데, 그마저도 앞으로는 쉽게 구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Und der nun Hauptlieferant für diese fossilen Brennstoffe ist und eine Knappheit eben halt da ist, ist es logisch, dass andere Brennstoffarten preislich mitziehen. Das ist einfach so. Der Markt diktiert den Preis und fossile Brennstoffe sind momentan zu wenig da. Dadurch steigen die anderen, die eben als Alternativen da sind, auch im Preis.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 제 한국에서 가져온 전기장판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는 와중에 추운 겨울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까지 서둘러야 하는 독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는 동안 아시아의 인도는 몬순 우기에 접어들면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2중 또 3중으로 힘겨운 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갑자기 쏟아져 내린 비에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해봐도 빗물이 시야를 가려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새 내린 비가 도로까지 차오르면서 마치 자동차가 강물을 가로지르는 듯한 모습. 인도는 상하수 배수 시설이 취약해 잠깐만 폭우가 쏟아져도 이렇게 금세 물이 차오릅니다. 잦은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까지 더 심해졌습니다. दिक्कत होता है मैम एक्चुअली रेन सीजन में ट्रैफिक भी जाम हो जाता है और वाटरफॉल भी बहुत ज़्यादा होता है रोड पे ना, इस वजह से बहुत ज़्यादा प्रॉब्लम होता है बरसात में। ऑर्डर कहाँ से करेंगे? रोड पे ही नहीं चल पाएंगे हम लोग, इतनी हवा चल रही है, बारिश हो रही है। 인도의 몬순 우기는 보통 6월 초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데 올해는 5월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일찌감치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카슈미르 산악지대에서 성지순례 중이던 힌두교도 1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몬순 우기엔 통상 총 650mm의 비가 내리는데
올해는 델리에서 하루에만 평균 강수량의 5분의 1에 가까운 117mm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기의 주기에 변화가 생기고 예년보다 폭우 강도가 심해진 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mpact of climate change globally, and also over India there is impact of climate change. There is rise in temperature, mean temperature, maximum temperature, also the minimum temperatures. 설상가상 지난 5월 바로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BA.2.75 바이러스 여파로 하루 평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상황.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사망자가 3배 가까이 급격히 늘면서 불안감이 커진 건 한인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길도 안 좋아지고 교통체증이 심각해져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 이어 바이러스 감염 확산까지. 인도는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채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마스크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철을 맞은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최근 일주일 동안 150여 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지난 3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약 2,000명이 됐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게 저희 직원들도 매주 돌아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손님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 아프셔서 저희가 딜리버리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여기 겨울 시점으로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코로나 재유행 분위기에도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점입니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진 데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2차 이상 완료했거나 감염됐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저신도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에 나섰습니다. 이미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이 대기 시간 증가와 진료 취소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확산 상황이 더 악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I think for people who have a risk of getting severe COVID, I think vaccines are still the way to go for it. I think masks is also a good prevention way, not just for COVID, but for other things like influenza or other seasonal colds. Just a little bit of a prevention, a precautionary method just to keep people around you safe.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재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무료 배포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접근성을 높였다는 반응입니다. 시중에서 지금 한 개당 6불50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2개를 신청했거든요. 여기 테스트 세트 5개씩 2개에서 10개 들어 있습니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정보만 작성해서 넣으면 돼서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지금의 방역 수칙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 외에 방역 수칙은 당분간 부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마카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까지 도시를 봉쇄했다가 풀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이 워낙 오락가락하는 탓에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최준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열흘 넘게 도시를 봉쇄했던 마카오. 병원이나 마트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상업 활동을 금지하고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카지노마저 폐쇄했습니다. 경제와 일상이 사실상 멈춰서는 심각한 상황에 당국이 봉쇄를 일부 푼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咁覺得話，因為23號嗰個宣佈話可以部分鋪頭可以開翻，咁就覺得話，即係可能大家前幾日 lockdown lock得比較嚴啦，出唔到街咁樣。咁而家一開翻就大家都出晒嚟，所以今日人就比較多啲咯。 정부의 방역 지침이 또렷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된다는 원성이 높은 상황. 상업 활동을 허용하긴 했지만 거주민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점만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는 지침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但係政府嘅政策如果經常性都朝令夕改嘅話，其實係都會令到市民覺得好無所適從嘅。咁其實我哋而家都見到啦，咁市民其實對於失業啦同埋經濟方面嘅壓力咧，比起驚染呢個病咧，其實係 직장인들은 출근을 허용했지만 이틀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매일 자가 검사 결과도 알려야 합니다. 일반 시민은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필리핀 여권 소지자들은 유독 매일 검사를 받도록 해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집단 내 교류가 잦은 필리핀인의 가족 간 감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져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지침을 바로 없앴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asking all Filipinos to test themselves every day, I think it's a very racist. 3년 가까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오락가락 방역 지침까지 마카오 내 한인들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쳤다는 반응입니다. 노화가 한 3살이 같진 않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 면제가 또 안 돼서 이제 강도로 끌고 가서 또 해야 되는 점이 힘들죠. 2.75가 이제 해외에서는 우수종으로 지금 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또 마카오를 넘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진과 당국의 방역 노력에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지면서 언제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YTN 최준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캐나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기야 물가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자 한인 사회도 걱정이 매우 큰데요. 캐나다 김옥선 리포터가 현지 동포들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상동 씨는 최근 16년간 지속해온 사업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수중에 남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팬데믹 이전을 회복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와서 재료비 원가가 거의 50% 육박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실제 캐나다의 6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보다 8.1%나 상승했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지난해 대비 임금 상승률 5.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즉 실질 임금은 크게 줄어든 셈이어서 한인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혼자 가서 밥을 먹어도 예전에는 10불에서 13불이면 낼 수 있었던 게 요즘엔 팁 포함해서 거의 20불 가까이. 예전에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과자나 이런 종류를 좀 자주 골랐다면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기름값이 진짜 작년에 비해서 지금 딱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2배로 오르니까 굉장히 기름 쓰는 게 부담이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유할 때마다. 렌트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계속 내야 될 것들은 나가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확 체감이 되는 터라 요즘에 사는 것도 계속 덜 사게 되고.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더 예고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 낙농위원회가 9월부터 유제품의 평균 출고가를 약 2.5% 올리겠다고 발표해
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더욱 오를 전망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동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월드 김옥선입니다. 태국은 법규 위반 등에 따른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매우 많은 나라인데요. 경찰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태국은 도로와 운전 환경이 한국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 여행 가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방콕에서 김기성 리포터입니다. 건널목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오토바이, 중앙선을 넘어 방향을 바꾸는 오토바이도 보입니다. 안전모가 아닌 일반 모자를 썼거나 아예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방콕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앞으로는 모두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태국 경찰이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경종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12점을 채우면 9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 기준으로 태국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흘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150명이 넘을 정도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잦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ในปัจจุบันนี้ก็ยังมีการที่ฝ่าฝืนกฎจราจรต่างๆ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ทั้งการฝ่าฝืนไฟแดงนะครับแล้วก็การขับรถย้อนสอนรวมถึงอุบัติเหตุต่างๆ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คนไทยส่วนใหญ่นะครับยัง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 길 다닐 때 이제 태국에서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게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어디서 튀고 나지 몰라서 그래서 무서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혼잡한 도로 상황에 시달리던 현지 한인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무조건 오토바이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불합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법규가 강화되면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해결되기를 시급하게 원하고 있는 목소리가 크죠.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은 태국 현지 교통 사정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여행을 방콕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길을 건너실 때 여기가 저희하고 운전대가 틀립니다. 운전 방향 오른쪽이 우리 왼쪽이기 때문에 가고 오는 길도 틀립니다. 건너실 때 특히 조심하셔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당국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전자 벌점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